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명상을 할 때에 어떠한 뇌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전에는 그 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유전자에 의해서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명상이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 왜 그러냐면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에 뇌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기라고 그러죠. 수면에 보면 일주기 장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일주기. 그러니까 하루의 주기를 얘기하는 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일주기는 뭐예요? 이게 24시간이잖아요. 그죠? 24시간인데 24시간이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24시간 지구의 자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24시간은 생물학적 시간이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주기 장애라고 하는 거거든. 수면 장애에서. 이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바이오리듬이 그러면은 이거는 생체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명상을 하게 되면 뇌섬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뇌섬엽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뇌섬엽이 뭐를 하는 거냐면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정서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렇게 뇌섬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전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있는데 이 뇌섬엽이 너와 나를 구분짓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때 뇌섬엽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또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 인간만이 갖고 있는 대뇌 피질에서도 이거를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일주기와 상관없이 정신은 어떻게 돼요? 타인과 나의 구분이 사라지는 공부가 되죠. 그죠? 구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와 내라고 하는 개념이 떠난 세계가 된다고. 나 자신을 인지하는 게 있다고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축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외부 현상이 있고요. 외부 현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있고 또 내 내부에서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현상을 감지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접하는 게 외부 정보를 접하는 것이 있고 내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걸 접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합을 했을 때 이거를 두 가지 다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통합하고 알아차리고 그거를 구분하고 상상을 하고 창의적 생각으로 엮어나가는 그 주체가 있다고 그죠? 요 삼박자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지 인간의 어떤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선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개체성과 타인과 그리고 내가 사물을 인지하는 거에 대해서 내 선엽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한다. 옛날에는 그냥 DNA의 연속성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명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뇌의 구조, 그러니까 뇌 선엽의 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어떠한 사고에 집중되게 내 관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거기에 뇌 시냅스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 행동 패턴이 바뀌는 거죠. 행동 습관이 바뀌고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DNA의 유전적 형질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음 차세대에 유전되는 거예요. 그 차세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후에 다시 또 다른 학습과 또 다른 경험을 축적으로 해서 유전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유전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입력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입력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정보를 입력한다는 건 뭐냐면 환경이 변화한다는 뜻이거든요. 환경이 변화하면 정신적 환경이든 자연적 환경이든 변화가 되면 인간은 거기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먼저 변화를 하고 환경이 바뀌진 않아요. 불이 발견을 한 다음에 인간의 구강 구조와 뇌 구조가 바뀌었듯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
불필요한 건 도태가 되고 필요한 거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성화된 것이 유전 염기 서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염기 서열 안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인간도 옛날에 꼬리가 있었잖아요. 꼬리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 꼬리가 없어진 게 꼬리가 불필요하니까 생존에 불필요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꼬리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세게 달릴 때 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꼬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방향 전환, 턴 이런 거 할 때. 근데 인간이 이제 쫓길 염려도 없고 점점 하니까 어떻게 돼요? 태화가 된 거거든요. 태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환경 적응에 의해서 태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주관하는 게 뭐냐면 뇌 섬유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DNA에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또 DNA에 축적된 정보들은 어떤 특별한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DNA 방이 어떤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호르몬이 DNA 방을 열면 거기에 DNA 방에 있던 정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어떤 아이들은 한문 공부에 관심이 있어 한문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응? 타고난 박자 리듬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DNA 방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돼요? 살아가면서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가 입력이 되고 그러면서 이 DNA는 새로운 정보를 여기다가 플러스를 계속 하는 거죠. 플러스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최적화되게 불필요한 것들은 퇴화되고 유익한 것들은 활성화되는 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 그죠? 진화는 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고 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게 기후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어떤 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내 삶의 변화 내면의 변화 이런 것 모든 변화가 내 구조를 변화를 시키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바뀌고자 한다면 사람은 바뀔 수가 있어요. 왜? 새로운 정보가 축적이 되면 DNA 염기 서열은 안 바뀌지만 DNA에 어떠한 방이 열리고 또 어떠한 부분에 강하게 집중을 해서 신경을 쓰게 되면 그쪽에 시냅스가 발달하고 스파인이 발달이 되면 많이 거기에 시냅스가 분화가 되면 스파인이 많이 변화가 되거든. 그럼 많이 변화가 되면 그것이 주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되고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명상이라고 하는 걸 통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뇌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너 나의 구분을 가지고 또 자연과 나의 구분을 가지고 개체성을 완전히 인지를 해서 나라고 하는 걸 완전히 인지를 해서 이게 나눔의 세계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명상이라고 하는 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나가 없어지는 경지가 되죠. 그죠? 없어지는 경지가 너나가 있지만 너나라고 하는 구분 없는 너나가 있어. 그죠? 자연과 내가 구분되지가 않는 거예요. 잘. 응? 그러한 의식의 상태가 되는 거죠. 진짜 구분이 딱 안 되는 게 아니라 의식의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섬유이 하는 일이다. 나라고 하는 인지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양 강선이 내 눈을 들어가 갖고 이 시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그 뇌의 시간을 주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시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이제 우리의 뇌의 이 생체 리듬, 바이오리듬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시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전을 통해서 낮과 밤의 빛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바이오리듬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포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생체 시계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체 시계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속적으로 명상을 하게 되면 사물을 바라보는 어떻게 돼? 관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 명상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에 오래 빠져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안 좋은 일이나 강력한 스트레스 상황에 빠져 있었어도 긍정적 사고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어려움에 빠져갖고 힘들어갖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우울증이 걸리거나 조울증이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트라우마가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긍정적이고 웃고 그거를 버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항상 희망을 갖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 긍정적이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뇌 자체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명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떠한 부정적이고 강력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거기서 긍정적인 요소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명상은 또 하나의 변화를 일컫는 게 뭐냐면,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그 몸의 그 세포 그 내피 그 혈관 내피를 확장시켜주는 걸 NO3, NO 상하질소라고 하는 건데, 이 NO가 가장 많이 발현되는 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명상을 통했을 때 가장 많이 발현이 돼요. 그 L-아르긴 뭐 이런 거 갖고 일산화질소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산화질소가 뭐냐면 혈관 탄력성을 이렇게 확보해 주는 거예요. 이게 혈압이 조금 높아도 혈관 탄력성이 확보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혈관 탄력성이 없는데 혈압은 정상이라도 혈관 탄력성이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명상이다. 그래도 특히나 우리가 요번에 우리들이 하는 명상은 뭐예요? 감정을 와해하는 거죠. 그죠? 이 감정의 차이가 있음으로 해갖고 너나가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감정이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 A와 B의 이게 차이가 있어갖고 요 차이로 A와 B를 구분 짓는 거거든요. 이게 나고 너라고 하면은 나에 대한 집착된 감정하고 너에 대한 집착된 감정에 요 차이가 있어요. 요 차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차이가 싹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너가 동일선상에 있죠. 동일선상에 있다고 해서 너가 같다. 이건 아닌 거예요. 또 다르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냥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볼 때. 이것이 내선업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돼? 내 선업의 기능적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빛이 들어와서 망막을 통해서 이 시상이 잡혔는데, 이 시상을 읽을 때 내 선엽이 너 나를 구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너 나가 구분이 없는 상태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선엽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그게 제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명상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을 때 눈 감고 나를 인지해 보세요 하죠. 그죠? 내가 눈을 감고 나를 인지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인지가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앞에 물건을 놓고, 이게 물건을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이거와 이거에 구분점이 있느냐 없느냐, 집착되는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 그러잖아. 왜 안 되겠어요? 이 내선엽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내선엽의 변화는 뭘로 만드느냐? 감정에 의해서 만든다. 감정에 의해서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가 와해하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 딱 당해도 감정적 대응을 안 하니까, 내가 그 감정에 휩쓸리지가 않으니까 긍정적인 요소도 버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를 보면은 힘들어, 안 돼, 뭐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해결의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다고 해도 안 좋은 상황을 대면했을 때 내 대응하는 방식이 그 스트레스 상황에 그냥 노출돼서 빠질 거냐, 아니면 거기서 다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것이냐,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명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알아지는 것이 있죠.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의 전환으로 인해서 뇌 구조를 변화를 시킬 수 있지만,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가장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명상이다. 명상은 내 구조의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태까지 바라봤던 우리의 개체성으로 바라봤던 세계마저도 전체성으로 바라볼 수 있게 내 구조가 변화가 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내 구조들이 세상을 예전에 나눠놓고 이것저것 나눠놓고 하던 것이 나눠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내 구조 현상이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일하게 감정을 와해가 됐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와해에 하는 방향 수단으로서 명상이 유용하게 쓰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물을 인지하고 바라보고 구분짓고 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는 뇌 구조가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뇌의 해석을 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뇌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지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입장, 저쪽에서 보는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다 똑같지가 않아. 하지만 그거를 내 뇌에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내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 안 된 상태에서 전체성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감정을 와해를 해가지고 그 차이를 없앰으로 해갖고 뇌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를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는다. 늘 그러니까 웃을 수 있다. 고통도 고통일 뿐이지 괴로움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명상과 뇌과학과 명상, 뇌구조와 명상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관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